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13일 산뜻한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3,900달러 횡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 주말 동안 큰 움직임 없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벤트 가장 많은 구간인데 1월 15일 미국 CPI 물가 발표되고 1월 말 금리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이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나온지 보고 올해 금리 인하 천천히 할 수 있다 매파 발언 날 수가 있죠. 1월 17일에는 TSMC 반도체 기업 어닝 시작으로 29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30일 애플, 구글 어닝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초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 나쁘게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 가이던스 나쁠 가능성이 높죠. 역시나 올해 금리나 천천히 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리 동결로 인한 빅테크 가이던스 하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한국 금통위가 있고요. 미국 고금리 영향에 한국 대통령 내란 초유의 사태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환율이 재급등하는 등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환율만 생각하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크게 봤을 때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1월 16일 금통위이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내린다면 한국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이 아니라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1월 14일에서 23일 동안 미국 예산안 협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공화당 새롭게 하원 과반 차지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됐고 크리스마스여서 1개월짜리 임시 예산안만 잠깐 통과가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 강력하게 반대한 예산안이었고 하원 의장도 공화당에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예산안 보채한도 협상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에 연준 FMC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쫙 깔려 있고요. 중경투 메인 왼쪽 하단에 이벤트 이렇게 꽉 차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상승보다 횡보나 하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4연속 하락 오고 변동성 높은 코인에게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벤트도 많은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1차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1월 말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버틴다는 것은 고래들도 다 파는 게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1월 이런 리스크에도 하락 안 온다며 2월 되어서 더 큰 상승 올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죠. 주말 동안 비트코인 도메스 54.2%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 없었지만 자발트 위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장 나올 리스크는 1월 15일 미국 CPI 물가 발표이고요. 안 그래도 12월 파월 의장 금리나 올해 많아야지 2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1월 초 실업률 고용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물가까지 또다시 상승한다며 파월 의장 매파 발언에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죠. 미국 물가 9월 바닥 찍고 2.4%, 2.6%, 2.7% 서서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3개월 이렇게 올랐는데 3개월 연속 반등하며 연준도 본격 조치를 하는 거고요. 컨센서스는 2.8%로 전달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플레이션 역시 전달하고 같은 3.3% 컨센서스로 역시나 지난달 12월 물가 데이터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거고요. 12월은 크리스마스로 소비 많고 실제 미국 개인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서 물가 반등을 연준이 가장 경계를 하고 있죠. 혹시나 올해 3, 4월 3% 넘게 물가 반등을 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약간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에 가장 큰 영향 끼치는 유가를 보면 76달러까지 반등 중이고요. 바이든이 지난주 러시아 제재 시작하면서 4%나 급등했고 하락 채널 상단까지 상승한 수준입니다. 채널 뚫고 올라가는 순간 상반기 금리 인하는 기대를 못한 상황이고 증시나 코인에게도 불확실성이 증가를 시키고요. 한국은 유가 오르고 대통령 내란으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기 때문에 주유소 기름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미국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지만 신흥국일수록 경제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신흥국발 리스크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가장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경제와 물가, 유가는 반등하면서 부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유일한 희망인 트럼프 정권 시장은 임박을 했고요. 트럼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강력하게 100일 작전 돌입으로 300개 행정명령 승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첫 100일 동안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는지가 대통령 임기 동안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요. 미국 제외하고 나머지 세계가 희생양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으로 보이고 관세 통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 벌이는 등 해외 첨단 공장을 설립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하고요. 300개 행정명령 대기 중인데 중국 관세 말고도 전기차 의무 폐지, 원유가스 시추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무단 입국자, 이민자들 즉각 처방하겠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 유가 오른다고 해도 트럼프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거고 미국 제외한 유럽, 한국, 중국은 불확실성 공포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요. 코인도 트럼프 믿고 1월 하락폭이 작은 거죠.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대통령 만약 되었다면 코인파 암울했겠지만 트럼프로 인해서 희망이 가득합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일기 때도 초반에는 관세 전쟁한다 압박은 하지만 생각만큼 타이트하진 않았고요. 압박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협상해라는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빠르게 트럼프의 의도 파악한 메타 저크버그만 봐도 2020년 바이든 당선될 때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강제 탈퇴시키더니 이제는 트럼프 옹호한다고 급하게 태세 전환을 했고요. 친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한데 취임식까지 참석한다고 합니다. 태세 전환은 수천조 움직이는 기업인들에게 필수 항목으로 기회 있을 때 정권과 협력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죠. 한국도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 부당한 요구 못 받아들이겠다. 살아있는 실세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가 망한 기업들 많습니다. 기업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활로를 개척하고 CEO의 이런 유연한 마인드가 필수 조건이죠. 메타가 2019년 리브라 코인 만들었다가 미국 의회 제재로 코인 산업에서 발을 뺐는데 트럼프와 자녀들 운영하는 리버티 파이낸셜하고도 협력이 가능해질 듯 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들이 보수적인 주주들 눈치 본다고 코인 안 만드는 거지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수천 개도 가능하죠. 거기에 시가총액도 우리가 투자하는 메인 알트코인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만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만 해도 글로벌 30억 인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코인 만들어서 결제나 수수료, 코인 지급한다고 하면 메타에게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메타가 코인 사업 시작해서 성공한다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다음 코인 알트 불장은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비트코인 15만 달러, 20만 달러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록 작년 12월 주주 투표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는 거절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른다면 빌 게이츠 전망이 틀렸다면서 빌 게이츠 배제하고 구매할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트럼프, 벤스 부통령, 새롭게 임명된 재무장관 후보까지 모두 다 코인에 투자 중입니다. 재무장관 지명자 스코 베센트는 1조 보유한 재벌이기도 한데 비트코인 ETF와 위안화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당선 전에도 코인 투자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재산 규모가 1000만 달러 규모인데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부근에 들고 있고 S&P, QQQ, 나스닥, 프리 원료 전략 등 분산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비트코인 보유량은 2022년 기준인데 지금 같은 경우 22년보다 5배, 6배는 더 올랐기 때문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죠. QQQ, S&P보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벤스 부통령, 재무장관 모두 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조정 리스크에도 코인 하락이 크진 않다 볼 수 있고요. 하락 오면 비트코인은 추가 매수 기회인 거죠. 거기에 코인의 가장 큰 우려였던 양자 컴퓨터 리스크도 젠슨왕 지난주 쉽게 우려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코인의 최대 적수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 암호 해석을 양자 컴퓨터 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젠슨왕은 양자 컴퓨터 최소한 20년은 더 걸린다, 빨라봤자 15년이고 15년 안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하락 발언 이후 아이온큐, 니케팅 컴퓨터 마이너스 40% 주가는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AI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신뢰도 높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리스크 적고 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블랙록 역시 작년 비트코인 ETF 상장시키기 전에 이미 다 양자 컴퓨터나 시장 리스크, 암호화폐 미래 가치를 모두 다 평가를 했습니다. 블랙록 미국 내 수재들 몰려있는 기관이고 1등 ETF 회사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리스크를 절대 생각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홀더들 움직임 보면 2016년처럼 잠깐 올랐다 빠지는 움직임 아니라 2017년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양적 완화로 화폐 가치 폭락하고 빠르게 자산 매수한다고 코인 가격, 부동산 주식하고 급등을 했던 거지만 최근 코인 시장은 투자하는 사람만 투자를 하고 미국 금리도 빠르게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쉽게 떨어질 수는 없죠. 때문에 코인의 펀드멘탈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걸로 중경투 이야기 드렸듯이 1월만 비트코인 횡보로 8만 달러 아래 하락 크지 않다면 2월부터 재반등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